안녕하세요. 에스크장구 이진석입니다. 이번 시간 장고 기본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실제 프로젝트 코딩하는 라이브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현재 장고 기본편의 그 VOD 목록 페이지이고요. 여기 1번부터 해서 쭉 가보시면은 37번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한번 적용해서 이어서 실제 여행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장고 설치 및 오버뷰이고요. 장고 설치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파이썬은 버전 3대 이상을 설치해 주시고 현재 파이썬 최신 버전이 파이썬 3.6 버전인데 3.6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3.4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삭제를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하고요.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pip3 혹은 pip install 장고 명령으로 이렇게 장고를 설치하죠. 장고를 설치하게 되면은 장고 어드민 명령이 이제 추가로 설치됩니다. 장고 혹시나 장고 어드민 명령이 그 없는 명령이라고 나오신다면 파이썬 3 혹은 파이썬 -m 장고 이 명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명령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한 명령이나 장고 어드민 명령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고 어드민 명령으로 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토월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고요. 빈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index.html 파일은 제가 이따가 템플릿을 쓰려고 일부러 카피해둔 파일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파일이에요. 지금 만든 거는 포토월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할 거고요. 이 저장소를 빈 저장소로 만든 다음에 파일을 add하고 커밋을 해서 이니셜 커밋을 합니다. 됐죠?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빈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장고 앱을 만들고 필요한 URL 설정을 해줄 텐데 여기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빈 장고 앱을 하나 만들어 보죠. 저는 이제 파이썬 3 매지파이 스타트 앱을 통해서 자 포토월인데 포토월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라고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스타트 앱 블로그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블로그 디렉토리가 생겼고요. 자, 코딩을 해보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됐고 앱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앱을 등록을 해줘야겠죠.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을 해서 인스톨 랩스 끝에다가 이렇게 앱을 추가해주죠. 됐죠? 추가해줬고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앱을 하나 추가하고 나서 각 블록 그 장고 앱 내에 이렇게 from 장고 conf urls에 url patterns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각각 모든 장고 앱에서는 이제 URLs 파일가 필요하고 이 설정이 이제 URLs가 가져야 될 최소 설정이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URLs에서 저 앱을 이렇게 임포트 해주는데 제가 블로그로 시작하게 되면은 include 해서 블로그의 URLs를 임포트 해주고 네임 스페이스는 블로그라고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include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임포트가 안 되어 있는데 include도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잠깐만요. 쪽에서 이제 아니죠. 상하도 쪽에서 파이썬 매니지파이 런 서버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서버가 돌고요. 이렇게 돌죠. 도는데 자 8,000원 들어갔을 때 처리되고 있는 주소가 없어서 그렇고요. 블로그 주소도 들어가도 현재 처리하고 있는 뷰가 없습니다. 그래서 404 오류가 나요. 됐죠? 지금 해준 작업은 이제
자, 일단은 저는 기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db 파일과 언더바 파일 캐시, 이거는 파이썬 3에서 파이썬 수행할 때 이제 생성되는 그런 캐시 파일인데요. 저 파일들은 무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알죠? 최상위에서 .git ignore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db.sqlite 3도 무시하고 언더바 파일 캐시도 무시하라라고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써줍니다. 이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제가 다시 git status 명령을 내리면 없어졌죠. 아까 보셨던 db.sqlite 3와 파일 캐시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git ignore를 add 해주고 commit added.git ignore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한 블로그 앱도 추가해주고 포토월에 세팅스도 add 해주고 포토월에 URL도 add 해주고 get 스테이터스가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 앱 추가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서버들 현재 실행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덜 됐다, 마이그레이트가 덜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저희는 앱을 생성하고 나서 한 번도 마이그레이트 해준 적이 없고요. 장고 기본 앱에 대해서 마이그레이트를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create 슈퍼 유저 명령으로 슈퍼 유저 계정을 생성해 주는 거죠. 기본 아이디하고 이메일은 비워줘도 되고요. 이렇게 암호도 넣어줍니다. 됐죠? 이렇게 해줘도 뭐 비유상에서는 별반 틀려질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드민 페이지로는 접속을 할 수 있죠. 제가 금방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직 뷰는 만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에디터 내에서 제가 일단 끄고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죠. 모델을 해서 저는 하나의 포스팅을 저장하는데 일단은 제목과 내용을 저장할 것입니다. 그렇죠? 길이 제한이 있는 문자열, 없는 문자열. 다음에 최초 저장 시간을 저장하고요. 데이트, 타임, 필드, 오토 나우 애드를 저장하고 다음에 수정 시각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죠. 됐죠?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 모델 내역을 만들었고요. 내역을 만들었으니 make migrations 명령을 통해서 마이그레이트 내역을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SQL migrate 명령으로 금방 생성된 마이그레이션 이름이 이 이름이죠. 그래서 initial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SQL로 동작을 하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열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작성이 되었다 판단이 들면은 이제 migrate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수행하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수행이 되죠. 자, 모델 내용 만들었으면은 저희는 어드민에 등록해서 어드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포스팅을 관리해 줄 거예요. 그 어드민에서 자, 새로 고침해 주면은 포스트가 나오고 여기에서 add first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죠. 자, 제목과 내용이 나오죠. 셀 포스팅. 그래서 뭐 요즘 여행 갈 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뭐 여행, 뭐 여수 여행. 여수가 요즘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 블로그를 해서 뭐 아무 포스팅이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카피가 안 되는군요. 자, 혼자 2박 3일 여수 여행 코스. 그래서 한번 카피해서 붙여넣고 내용도 왠지 카피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군요. 네이버 블로그고요. 딴 거 하나 선택을 해서 아무 포스팅이나 그냥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는 그냥 내용이 필요한 거니까. 자, 해서 붙여놓고 세이브 하게 되면 저장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포스트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모델스에서 이렇게 언더번더 베스트야드 구현해 주게 되면은 제목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이브 고침해주면 내용이 나오고. 근데 현재 어드민 리스트에서 그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드민에서 이렇게 해서 포스트 어드민, 커스텀 모델 어드민을 만들어서 이를 이렇게 옮겨서, 그쵸, 등록을 해주고 여기 리스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커스텀을 해줄 수 있죠. 제목도 보여주고 싶고 ID 값도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값도 보여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새로 고침하면 내용이 나오죠. 근데 컬럼이 링크가 1에 여기 잡혀 있으니까 클릭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목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면은 자, 리스트 디스플레이 링크스 항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필드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제가 여기 필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is public 이라고 해서 모델스에 이제 불린 필드 통해서 디폴트는 거짓으로 두고자예요. 이제 이건 공개 여부인 거죠. 공개 여부입니다. 이렇게 지정하셨죠. 지정하셨으면은 이제 새로운 필드를 추가했으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노 서치 컬럼이라는 이런 오류를 만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덜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make migrations의 블로그 통하고 내역 확인해 보시고 SQL migrate 002 해보시면은 내역이 나오고요. 최대한 SQL에 이제 눈에 익혀 두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migrate 명령으로 실제 DB에 적용됐어요. 새로 고침하시면은 내역이 나오고요. 항목에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드민에서 여기에서 제가 is public을 출력을 했고요. 리스트 디스플레이에 지정을 했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내역이 나오는데 현재 비공개로 나오죠. 비공개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리스트 에디터블 항목에다가 is public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새로 고침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러면 현재 체크 해제니까 이제 공개가 안 된 거고요. 체크해 주시고 세이브 눌러주시면은 공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리스트 상에서도 직접 이걸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필드는 체크박스가 나오고 뭐 캐릭터 필드 같으면은 문자열이면은 이제 여기에서 입력할 수 있는 위젯이 나오게 돼요.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add 블로그 마이그레이션 다 추가해주고 현 내역이 이제 어드민 만들고 알죠? 자, 블로그 모델스의 모델을 등록하고 어드민 연결을 해줬어요.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이미지를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은데 이미지를 올리면은 제가 모델스에서 제가 이제 포토단 이름의 이 필드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필드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래요. 그럼 이렇게 이제 블랭크나 널 옵션 안 줬기 때문에 이 필드는 필수 필드가 되는 거죠. 필수 필드가 되고 이렇게만 해서 이제 수행하기 전에 이미지 필드나 파일 필드 내용 같으면요. 현재 기본 앱 설정에서 최하단에서 미디어 URL 설정과 그 다음에 미디어 루트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URL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루트는 VSDIR에 미디어 이렇게 넣어주셨죠. 됐죠. 이렇게만 설정하셔도 업로드가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업로드가 됩니다. 보시면은
파이썬 3 image by maker migrations의 블로그 통해서 묻어보고, 자 이렇게 이제 필수 필드들 새롭게 추가할 때 이런 그런 무덤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단순히 어, 그 필수 필드니까 기존 레코드에 어떤 값을 넣어줄지 물어보는 거고요. 어, 파일 필드나 이미지 필드는 단순히 그 파일 경로만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값은 문자열로 경로를 지정해 주시는 거고, 저는 그냥 빈 경로를 넣어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migrate 명령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들어가서 보면 포토 필드가 생겼죠. 필수 필드예요. 필드고 사진을 꼭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진이 있는 게 사진이, 잠깐만요. 이렇게 아무 사진이 하나 지정해서 세이브 하게 되면 사진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올라가서 보면은 포토 필드가 있죠. 클릭해 보면은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클릭해 보면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는 이미지 미디어 파일에 대해서 이제 URL 라우팅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URL 패턴즈 여기에다가 자 스태틱 세팅스 미디어 URL 도큐멘트 루트 세팅스의 미디어 루트라고 넣어주시고, 자 세팅스 부분은 이제 장고 컴프에 세팅스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from 장고 컴프의 URL에 스태틱 임포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필요한 거 됐죠. 스태틱과 세팅스 임포트 됐고, 저장하시고 여기서 새로 고침해 주시면 런 서버가 스태틱인가봐요. 제가 오타하네요. 스태틱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서버로 가주시면 서버 잘 돌고 있고, 새로 고침해 보면 파일도 잘 나오죠. 맞죠?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제가 금방 해준 작업은 이제 블로그의 마이그레이션에 다 넣어주고, 미디어는 이제 이거노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는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빼주고, 그럼 내역이 이제, 자 그러면 자 블로그 모델스의 포스트에 포토 이미지 필드를 추가했어요. 그쵸?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제 뒤로 가기에서 어드민에서 이제 포스팅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 등록하더라도 이제 방문자 유저들이 블로그 방문하면은 블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포스팅을. 자 그러면 뷰를 한번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앱에 뷰 스파이, URL 스파이와 뷰 스파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URL 스파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URL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최상위가 들어오면 저는 먼저 뷰 스파이를 임포트 하고요. 자 뷰 스파이에 자 인덱스라는 뷰를 호출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현이 없죠. 지금 구현이 없기 때문에 서버 실행할 때도 이런 어트리뷰트에다가 나와서 제가 인덱스 뷰를 구현해 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의 모델스에서 포스트 임포트하고, 자 포스트 리스트는 post.object.all 해서 리턴 렌더 리퀘스트에 블로그에 포스트 리스트 HTML 이렇게 해주시고, 포스트 리스트는 포스트 리스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템플릿이 없을 뿐이죠. 뷰에 가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자 최상위는 없고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면은 나오죠. 자 이렇게 템플릿만 만드시면 돼요. 템플릿 파일을 여기에서 블로그 밑에 템플릿 밑에 디렉토리 오타에 주의하시고요. 밑에 블로그 밑에
여기에 index.html 파일을 만드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그냥 자, 여기에 내용만 해서 블로그 index.html 이렇게만 쓰셔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가서 세도 고침 해보면은 안 나와주죠. 파일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현재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장고 개발 서버가 이제 재시작되고 나서 그 템플릿 디렉토리가 추가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현재 장고 개발 서버가 현재 템플릿 디렉토리의 존재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고 수동으로 재시작 시켜주시면 아니죠. 제가 템플릿 이름을 잘못 줬네요. 그쵸? 잘못 줬고 템플릿 이름을 바꿔보죠. 어딨죠? 여기에서 이름을 잘못 줬네요. 이름 바꾸기 해서 포스트 리스트로 바꿔주시고 자, 세대 고침 해보시면 잘 나오죠. 나옵니다. 나와주고 for first in and for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UL 태그 그다음에 li 태그 통해서 이렇게 포스트에 타이틀을 출력할 수 있죠. 타이틀 이렇게 출력했어요. 됐고 위에 h1 부분은 제목 그래서 뭐 그냥 포토월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잘 나오죠. 자, 저희는 템플릿 상속을 배웠기 때문에 상속을 이렇게 해서 layout.html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doc 타입 HTML5 형식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HTML 그다음에 헤드 그다음에 body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메타 캐릭터 셋 UTF-8 하시고 제목까지 이렇게 있어야 이제 최소한의 HTML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블락 컨텐트 하나 넣고 엔드 블락에서 블락 영역 자식 템플릿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두고 여기도 이제 블락 타이틀 엔드 블락이라고 넣어줬죠. 자, 여기에다가는 제가 포토월이라고 넣어줬어요. 됐죠? 그러면 이 포스트 리스트는 블로그의 layout.html을 상속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주게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세로 고침 해주고 되고 소스 보기 해줘도 잘 맞춰서 나오는데 약간 기본 스타일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의 CDN 버전을 가져와서 이제 써볼게요. CDN 버전을 CSS와 자바스크립트 다음에 jQuery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트스트랩이 이제 jQuery 베이스이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2.0 미니파이 버전 링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 스킴은 생략해 주시면은 현재 페이지에 스킴을 따라가요. 그래서 굳이 지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src 해서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고 됐죠? 이렇게만 해두셔도 이제 세도 고침을 해보면은 어딨죠?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죠? 조금 부트스트랩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부트스트랩 CDN에서 보시면은 사이트 부트스트랩 CDN.com에서 이제 부츠워치에 이제 몇 가지 테마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테마, 뭐 코스모 골라볼까요? 코스모 주소를 그냥 풀로 카피해서 기존 거를 제가 그냥 없애고 이건 이제 장고 템플릿 새 주성문법이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이제 기존 부트스트랩을 이제 부트워치로 바꿔줬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여기 가서 세대 고침해주면 스타일이 조금 또 바뀌었죠. 테마 종류는 많아요. 이건 뭐 기본 테마인 거고 딴 거 막 쓰셔도 돼요. 다클리도 있고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했고요. 뭐 필요한 부트스트랩 스타일도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넣고 일단 저희는 잠고 백엔드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죠. 자,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은 이제 블로그의 템플릿 통하고 뷰들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블로그의 뷰스에 인덱스 뷰를 구현해줬습니다. 그쵸? 구현했고요. 자, 그러면 디테일 뷰가 있으면 좋겠죠.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디테일 뷰도 한번 만들어 보죠. 디테일 뷰는 이렇게 해서 포스트 디테일이라고 해서 리퀘스트에 PK 인자를 받고요. get 오브젝트 OR404 포스트는 PK는 PK 이렇게 해서 포스트고요. get 오브젝트 OR404가 없죠. 그래서 get 오브젝트 OR404도 하나 받아주고, 자, return 렌더 리퀘스트에 블로그에 포스트 디테일 .html 이렇게 하시고 포스트라고 하십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URL 정의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블로그의 URL에서 이렇게 URL에서 인자가 PK가 들어오면 저는 뷰스에 포스트 디테일 뷰도 연결해 주고 이 URL 패턴의 이름은 포스트 디테일로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됐죠? 되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 A 태그에서 포스트 리스트 템플릿 내에서 URL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블로그고 포스트 디테일 그래서 post.pk 지정해 주시면 URL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여지는 거는 뭐 에디터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에 이제 너무 혹시 내가 타이핑 잘못했나 라고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색을 고침하시면은 URL이 생성되고요. 클릭하시면 넘어가죠. 템플릿이 없다고 나오는데 저 템플릿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post detail.html 만들어주시고 상속받아야죠. 블로그에 뭐죠? layout.html 만들어주시고, 제가 블락 컨텐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타이틀이 하나 있었죠. 그냥 타이틀. 여기 타이틀은 포스트의 타이틀을 찍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1에서도 이제 포스트의 타이틀을 찍어줄 거고, 포스트의 컨텐트로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포스트에 이제 포토를 보여줄 텐데 현재 포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토 경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미지 보여주되 URL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렇죠. 보여주고 줄바꿈 줄 하나 넣어주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지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클래스명을 지정해서 포스트 포토라고 하나 지정해주고, CSS를 넣고 싶은데 레이아웃에다가 헤드 끝에다가 블락 익스트라 헤드라는 블락을 하나 지정해서, 맞죠? 익스트라 헤드예요. 하나를 지정해서 여기에 이제 블락 익스트라 헤드 하나 지정하고 엔드 블락 하시고, 됐죠? 그러면 CSS를 스타일 이렇게 해서 포스트 포토는 이제 맥스 위드스를 10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최대 크기 100에 맞춰서 나오죠. 그 나오는데 여기 줄 바꿈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PR이나 P 태그가 필요했었고요. 라인 브레이크스도 이제 P 태그로 감싸주죠.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를 좀 보여지긴 하는데 약간 스타일이 좀 더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패널을 한번 써볼게요. 컴포넌트였던가요? 패널이 여기 있네요. 패널이 있고 패널 태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패널을 제가 그냥 최상단에다가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현대 태그에서 자, 셋업 고침해 보면 위에 나오죠. 헤딩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컨테이너 그다음에 클래스 콜 SF 아니죠, 로우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디브 클래스에 콜 SMCB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이렇게 넣으시면은 셋업 고침해주면 약간 스타일에 맞게 나와요. 타이틀은 뭐죠? 타이틀은 두 개가 두 개가 붙은 거네요. 밑에 거는 뭐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타이틀에서 H3 필요 없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제가 위에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 부분 여기를 포스트 타이틀로 바꿔주고요. 컨텐트 부분 있죠? 컨텐트 부분을 포토부터 해서 여기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해주고 지우고 타이틀 지우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태그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셋업 고침하시면은 이렇게 맞게 나옵니다. 그쵸? 나오고, 아마 푸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푸터가 있죠. 푸터 부분을 여기에 패널의 끝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푸터가 있죠. 푸터가 이렇게 하시고, 자, 저장하고 다시 가보면은 밑에 푸터가 나오는데, 푸터에다가 제가 링크를 넣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목록으로 이렇게 넣고, 그냥 하시면은 링크로 나오지만 이거를 이렇게 클래스 btn 디폴트였나요?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버튼 스타일은 쓰시는 부트스트랩 테마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링크가 안 주어져 있죠. 링크는 URL에 블로그에 인덱스 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셋업 고침하시면 목록이고 클릭해서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됐죠? 애드에서 블로그 템플릿에 블로그의 포스트 디테일 뷰고요. 자, 그래서 금방 구현하신 거는 이제 블로그의 뷰스에 포스트 디테일 뷰를 구현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지금 한 내역까지 해서 이번 라이브 코딩 에피소드 한번 끊어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지도 넣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생은 짧습니다. 파이썬 3와 정보를 쓰세요. 이번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